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시가 도심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승소했는데요. 창원시는 지난 2년 동안 중단됐던 공원 민간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막대한 매입 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 도심의 이 공원 면적은 109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사유지가 63%에 달합니다. 오는 2020년 시행되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창원시가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공모 탈락업체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내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소송 10달 만에 법원이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창원시의 공모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법원은 창원 사하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사업자 선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시행정이 정당하다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하공원이나 대산공원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실질적 인가라든지 또는 토지 보상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죠. 민간개발이 추진됐던 공원 4곳 가운데 이번 소송에 이긴 2곳은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지만 나머지 2곳은 전면 취소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공원 개발에 대한 주민들 반대뿐만 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전제로 한 민간 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가음정과 반송 등 공원 53곳의 사유지 가운데 가치가 높은 곳부터 사들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게는 4,300억 원, 많게는 1조 원이 넘는 매입 비용이 최대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확정되면서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시동을 걸었던 경남 혁신도시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교육과 의료, 금융과 교통 서비스를 위한 다채로운 시설도 구축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크게 나아질 전망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경남 혁신도시의 시즌2 맞춤형 발전 테마는 항공우주산업. 혁신도시 내 항공부품 소재와 인근 사천 항공정비 MRO, 고성 무인 항공기를 연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산학형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 항공우주 첨단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사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은 2,37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 첨단 산단, 특화 분야 기관과 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지 개발과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사업비 221억 원을 들여 오늘 2021년 말 혁신도시에는 보육과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혁신센터가 들어섭니다. 책과 문화 공간을 갖춘 도서관과 스마트 빅데이터 센터, 병원도 건립됩니다. 산업 혁신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주 여건의 개선과 함께 혁신도시를 실질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남 서부권이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혁신도시 시즌2. 경상남도는 항공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을 4년 안에 270여 학급 늘리기로 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회계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감사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정부의 방침에 맞춰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277학급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지역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거나 폐교나 남는 시설을 발굴해 단설 177학급, 병설 100학급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단설 유치원과 병설 학급을 설치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500억 이상 투입이 되지 않을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교육청에 전국에서 3번째로 유치원 전담 부서인 유아교육과를 설치하고
종합 컨설팅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을 지원합니다. 또 7명으로 사립유치원 전담 감사팀을 꾸려 2020년까지 220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휴폐원이나 원화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경남 지역 유치원은 없지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꾸려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겨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의 회의실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00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 유치원 270여 개 확충 예산은 정부 지원에만 기대는 데다 정확한 연차별 계획도 없어 일정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깊어가는 가을에 지리산 단풍도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잠시 내렸다가 그친 여우비에 운치를 더한 지리산 자락의 가을 풍경, 오승목 기자가 전합니다. 계곡 바위를 따라 펼쳐진 빨강과 노랑의 천연색 수채화. 잔잔한 물줄기와 어우러져 산의 운치를 더합니다. 때를 놓칠세라 아침 일찍 산길에 오른 사진 동호 회원들은 자리를 잡고 각자 작품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계 중에서 이 가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철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내린 여우비에 나뭇가지마다 잔뜩 달린 대봉감까지 가을은 더 깊어만 갑니다. 만추 그 자체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리산. 너무 아름답고 저기 가을비가 막 내리는데 우리 저기 위까지 가볼 예정이에요. 지난해보다 3, 4일 이르게 찾아온 지리산 단풍은 현재 산 전체 80%까지 내려와 이번 주 절정을 맞습니다. 큰 일교차로 유독 짙게 물든 단풍빛의 매력에 탐방객 발길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월 달에 현재 탐방객이 한 2만 3천 명이 방문을 하실 거예요. 지난 주말에는 토일요일은 한 5,5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천왕봉엔 첫눈까지 내리면서 상고대 현상인 서릿꽃과 함께 지리산 가을 절경은 한층 더 무르익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남부지방에도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에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포항 내연산 중턱. 60대 여성이 산을 내려오다 그만 발목이 부러져 결국 소방헬기에 실려 구조됐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을 즐기기 위해 가을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4,500여 건 가운데 500여 건이 10월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소한 안전사고도 큰 부상으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상황. 그렇다면 산행 중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을 엇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산행에 앞서 등산로와 난이도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이처럼 젖은 낙엽을 밟으면 미끄러져 자칫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행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정규 등산로가 아닌 곳은 들어가지 않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니는 등산 코스하고 등산 소요 시간을 미리 체크해서 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늦가을엔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유지를 위한 두터운 옷과 등산 장비를 넉넉히 갖춰 산에 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산은 평지보다 해가 빨리 지는 것을 감안해 적어도 일몰 2시간 전에는 하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올해는 더위도 빨리 찾아오더니 추위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약 한 달가량을 앞서갑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창원이 7.1도, 진주는 2도 선에서 출발합니다. 낮 기온도 15도 안팎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약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기가 계속 밀려들면서 모레까지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집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6도까지 내려가고요. 내륙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금 일찍 찾아온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어제보다 더 맑아집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밤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7도가량 낮습니다. 오늘은 해안 지역도 모두 1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통영과 거제 7도, 함안이 1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합천 1도, 진주와 사천이 2도 등 대부분 5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거창이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오전 중에 해제되며 물결도 잔잔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40개 기업이 참여해 1000여 명을 채용하는 두드림 취업박람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이 종업원 10명 미만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억 원까지 긴급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합니다. 현대로템이 카자흐스탄에서 전동차 32칸을 공급하는 808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경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경남 30개 기업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3월 정촌면 예할이 96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2,296억 원을 들여 뿌리 산단 조성에 들어가 오는 2020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시설 용지 51만 7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현재 분양률은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3제곱미터에 121만 원인 높은 분양가와 유치업종 제한 등 까다로운 분양 조건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통영시가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지역 특화 수산물의 연구와 가공, 유통시설 등을 한 곳에 모은 시설로 현재 부산과 전남 등 전국 11곳이 있습니다. 통영시는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함께 내년부터 3년 동안 150억 원을 들여 수산 가공식품 개발도 공동 추진합니다. 그제 막을 내린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 에어쇼에 3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2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올해 에어쇼 기간에 지난해보다 약 5만 명이 더 많은 3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이번 에어쇼 기간에 열린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우리나라 50여 개 항공부품 업체가 에어버스 등 해외 구매사 16곳과 134건, 1억 4천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창원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6 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 측정망에 있는 경남 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산과 하동이 각각 45 마이크로그램으로 높게 나타났고 거창이 32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낮습니다. 경남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은 5월로 평균 56 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